자, 챕터 9장 그리고 파트 2를 오늘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은 챕터 2의 뒷부분인데요. 주된 내용은 Interpreting what Convnets Learn이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세 가지 살펴봅니다. 사실은 이 주제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그 비디오에서조차 다 나누지는 않아요. 하나만 살펴봐요, 사실은. 그런데 제 기억에는 아마 편 교수님인가요? 그때 한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통과하는 도중에 학습된 뭐 필터를 볼 수 있는지, 또는 학습된 결과가 뭘 학습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지, 그거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히 여기서는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복잡도는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다시 코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코드가 잘 워킹하기 때문에 이걸 차근차근 나중에 따라가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거를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혹시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음, 약간 더 키워서 조금 더 크게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 응용에서는 특히 해석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이들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얘가 지금 뭘 학습한 건데 진짜 제대로 학습하긴 한 거고 제대로 판단한 건지, 예를 들어서 모델을 돌렸는데 트럭이 있는데 그걸 냉장고로 분류했다면은 도대체 왜 얘를 냉장고로 분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특히 인간의 전문 지식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러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의료 영상은 뭐 그 판단을 완벽하게 우리가 AI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걸 판단했는지, 근거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네트워크에 말하자면 학습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 세 가지가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컴분의 결과물이 중간중간마다 나와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자면 그 사이사이에 결과물인데, 그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컨브넷이 필터를 여러 번 학습을 하거든요. 단계마다. 도대체 그 필터는 무엇 학습한 건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각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히트맵을 시각하는 겁니다. 히트맵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어떤 클래스를 찾아냈을 때 도대체 어느 부분을 말하자면 강조해서 어느 부분을 봐가지고 해당 클래스를 찾아냈는지,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건 히트맵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 Visualizing Intermediate Activation,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중간 활성화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즉, 특정 입력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컨볼루션을 여러 번 하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개 층으로. 근데 다양한 컨볼루션, 보통 컨볼루션과 풀링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묶여져 있는데, 어쨌든 컨볼루션 된 결과를 디스플레이해 보면 도대체 얘가 어떠한 거를 말하자면 찾아냈는지, 그 대상에서 그걸 또 공부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특히 필터마다 찾아진 결과물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해당하는 컨볼루션 층 끝나고 나면은 width, height, depth로 주어지는 3차원적인 어레이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시각화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조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은 우리가 아마 요 전 챕터죠. 챕터 8번에서 우리가 학습시켜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는 어그멘테이션 파트까지 넣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배운 모든 내용을 거기다 넣어서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건데, 이미지는 아마 이미지 모델이 뭐였던가 정확하게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학습 대상은 고양이하고 개를 갖고 했던 거 기억나죠?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캣 앤 더그 모델 가지고 한번 한 건데, 그걸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그래서 convnet from scratch with augmentation dot 뭐 아마 여기 끝에 K 뭐라고 써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작아졌네요. 그죠? 한번 이거 너무 키운 것 같네요.
케라스, 요런 식으로 뭐 저장을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읽어드린 다음에 모델을 읽어와서 썸메리로 보면은 그 모델을 좀 알 수 있죠? 별로 그렇게 복잡한 모델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마 제 기억엔 컨볼루션 5개 썼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컨볼루션 여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컨볼루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컨볼루션, 네 번째 컨볼루션. 컨볼루션 다음에는 맥스플링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까지 있고 여기 다음에 맥스플링 안 하고 플래트닝 한 다음에 댄스 돌린 거 요런 모양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그 우리가 모두 다 살펴보는 건 아니고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이 그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말하자면 그 컴브 레이어를 그 겹치고 나온 다음에 말하자면 얻어지는 그게 여기 사이즈가 있잖아요. 170 바이 170 바이 3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32채널짜리 컨볼루션 결과가 얻어질 텐데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컨볼루션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입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입력으로는 그냥 아주 유명한 그 캣 이미지 하나를 가져올 거예요. 여기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요 이미지예요. 요 이미지. 요 고양이 이미지 가져오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미지 데이터셋 S3 아마존 AWS에 거기 올려놓고 공개된 거거든요. 유명한 거거든요. 요거를 요 그 케라스 UTL에 있는 get 파일이라는 요 그 모듈을 써가지고서 요 cat.jpg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온 다음에 가져오는 그 과정은 사실은 로드 이미지라는 요걸로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그냥 이미지 아마 jpg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못 봐요. 그래서 요거를 그 우리가 어레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적절한 그 디멘전을 줘서 말하자면 입력으로 넣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거기 우리가 모델을 그 케라스 그 레이어 모델에다가 입력을 넣을 때는 보통 그 배치 디멘전을 제일 첫 번째 디멘전으로 놓거든요. 그래서 엑시스형 첫 번째 디멘전을 말하자면 익스팬드해서 씁니다. 그냥 요거는 그 모양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IMG 텐서라는 거는 그 요 cat 이미지를 가져와서 텐서 형태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좀 바꿔놨어요. 우리 입력이 요구되는 게 180 바이 180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바꿔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냥 디스플레이 한 겁니다. 그 IM show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요거는 원래 이미지고 요건 제가 가져온 다음에 다시 디스플레이한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얘를 입력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입력으로 쓰기 전에 그 입력 안에 말하자면은 그 결과물이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요. 입력은 이미지고 결과는 캐시인지 더그인지 말하자면은 그 1차원적인 그 단순한 뭐 스칼라 값 하나만 아웃풋으로 나오거든요. 아마 우리 모델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기 아웃풋이 이 모델에서 보면 이거 사이즈 1이에요. 마지막에. 왜냐하면은 캐시인지 더그인지만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봐가지고는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빼내야 돼요. 그거를 잠깐 아주 간단한 건데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볼게요. 모델을 하나 새로 만들어요. 케라스 모델.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을 기존의 것과는 좀 다르게 한번 줄 겁니다. 인풋은 똑같을 거예요. 인풋은 모델점 인풋이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읽어왔던 모델 있잖아요. 거기서 사용했던 인풋을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대신 아웃풋은 레이어 아웃풋이라는 걸 새로 정의할 겁니다. 레이어 아웃풋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레이어 아웃풋은 그냥 그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요. 레이어 이름도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요. empty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그 읽었던 그러니까 5개 그 컨볼루션 레이어 그 모델의 레이어즈를 하나씩 말하자면 검토하면서 거기에 이름이 컨브 2D하고 맥스 풀링 2D라는 것만 골라낼 거예요. 그냥 이름 그 레이어를. 그래서 만약에 레이어가 만약에 요것과 또는 요거 둘 중에 하나 그죠? 요렇게 걸려 있다 하면은 그런 인스턴스면 요렇게 문법이 그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그 레이어의 아웃풋 결과물을 여기다가 이름을 탁탁 써놓을 거예요. 결국에는 오브젝트 거기 말하자면 포인터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가져다가 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이어즈 아웃풋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그 컨볼루션을 통과한 말하자면 그 결과물, 그죠?
그것을 여기 아웃풋으로 삼겠다는 거고, 이 어레이로 잡아냈기 때문에 아웃풋이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그 계속 나오는 거는 다 출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액티베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얘는 학습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미 학습된 거에 거기에 중간에다가 말하자면 말하자면 끄집어낸 거예요. 그냥 그 결과물을. 왜냐하면 그 다 거기 포인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모델을 가지고서 얘를 가지고서 프레딕션을 딱 하면은 말하자면 그 원래 그 케라스 모델의 프레딕트는 입력이 들어오면 결과물을 출력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출력물이 이제 예전의 출력물이 아니라 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내고자 한 각 층에서 나오는 출력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액티베이션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액티베이션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첫 번째 컨볼루션에서도 나오고 두 번째 컨볼루션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걸 다 쓸 수는 없고 한 개만 보는 거예요. 한 개만 일단. 0번째 거, 처음째 거. 그래서 first layer activation이라는 거고, 그걸 봤더니 크기가 이렇게 나오죠. 1바이 178바이 178 32. 너무나도 당연한 게 여기 올라가서 한번 우리 레이어 모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가져온 그 지난번에 학습시킨 거. 첫 번째 컨볼루션 통과된 다음엔 어떻게 나와요? 배치 크기 다음에 178, 178, 32. 요 크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받은 거예요.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그거를 출력받은 거를 말하자면은 그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채널이 32이니까 이걸 다 하면은 또 큐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두 번째 거죠. 사실은 1번째 거를 한번 프린트 해본 거예요. 즉, first layer activation의 말하자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배치 결과의 첫 번째 말하자면은 그 이미지 채널이죠. 그거를 한번 몰라로 해서 요 컬러로 한번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채널 중에 32개 채널 중에 두 번째 채널이 사실은 아마 0번 눌러서 보면 또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걸 인터랙티브하게 지금 하지 않고 제가 GitHub에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될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아마 얘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안에 그 뭐죠? 어그멘테이션 아니야 뭐지? 하여튼간 조금 달라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여기 이미지 카피해 온 건데 그 사람이 학습한 훈련 그 자료나 제가 학습한 건 조금 달라요. 사실은 따로 학습한 거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을 따로 줘가면서 근데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런 게 나와요. 즉 특정 채널에서는 이런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색이 높은 값이고 어두운 색이 조금 낮은 값이죠. 그 위치마다 아마 엣지를 찾아낸 것 같죠. 말하자면 경사도나 아니면은 약간 수평 경사를 많이 찾아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여요. 자, 이런 걸 찾아낸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보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 다 한번 보고 싶다. 이건 조금 코드가 복잡하긴 한데 사실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워낙 그 채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별로 다 한번 디스플레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래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예요. 첫 번째 컨볼루션 결과.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컨볼루션 결과 32개 그 채널이 나왔잖아요. 그죠? 32개 채널을 다 그려본 거예요. 요게. 아마 첫 번째 이게 16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16 곱하기 16이면 32죠. 16 곱하기 2 하면 요 32 채널을 본 건데 우리는 누굴 본 거냐? 요 두 번째 거 본 거예요. 두 번째 거. 조금 전에 하나 본 거. 그죠? 근데 맥스 플링을 하고 나면은 얘를 섭샘플링 한 거잖아요. 그 섭샘플링 결과도 한번 본 거예요. 채널 개수는 똑같은데 얘는 샘플링이 맞으면은 섭샘플링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컨볼루션 결과예요. 두 번째 컨볼루션.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 빈 게 있죠. 요 빈 거. 빈 거는 거기에 값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그 뭐죠? 그 렐루로 말하자면은 여기서 액티베이션 쓰는데 액티베이션 함수에서 마이너스 쪽은 아예 잘라버리잖아요. 없애버려요. 값을. 그래서 어떤 데는 없는 채널도 있어요. 어떤 채널에는 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는 이제 컨브 2D죠. 얘도 컨브 2D가 두 개가 있는 이유는 하나는 컨볼루션 결과, 그 다음은 그 맥스 플링 결과예요. 지금 보면은 앞에 것보다는 좀 샘플링이 훨씬 개수가 적죠. 왜냐하면은 여기 채널 수는 늘었죠.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모델을 다 이해하면은 요게 알 거예요. 처음에는 178 바이 178 30이었는데 이제 맥스 플링 하면 89 바이 80 요거 두 개 본 거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87 바이 87 64 64개 채널인데
그 섭샘플링 요거 저 맥스플링 된 샘플 그 다음에 그걸 또 섭샘플링 된 거 64. 그러니까 같은 그 스페이셜 레졸루션으로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그 채널 개수로 스페이셜 레졸루션은 반으로 준 그런 게 세트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해가지고 아마 8개인가 아마 아니 컨볼루션을 마지막까지 하면은 여기 그러니까 9개가 나오겠네요. 9개 한번 볼게요. 지금 그죠? 요거를 다 한번 디스플레이 보니까 요 코드 설명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요 코드는 그거를 하나하나씩 말하자면은 일일이 보면은 그 전체적인 트렌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쭉 디스플레이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convolution 1, max pooling 1, 그다음 convolution 2, max pooling 2, convolution 3, max pooling 3, 그다음에 convolution 4, max pooling 4, 그다음에 마지막에 컨볼루션 마지막 하나 더 있잖아요. 5번째 거. 그 결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대충 여기서 또 요거를 그 축소해서 하나의 말하자면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트렌드가 대충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컨볼루션은 모든 위치마다 아주 그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기하학적인 형상들을 다 말하자면은 그 존재 여부를 나타낸 거고 그걸 점점 그 취합해서 좀 더 복잡한 형상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하자면은 그 파라메타의 말하자면은 앰플리튜드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 빈칸이 많아지죠. 그런 건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말하자면은 이게 이미 그 정보가 정제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런 그 비어 있는 곳들은 고양이가 아닌 다른 성분 예를 들어서 그 도구를 말하자면 판단하는 데 도움되는 그러한 채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죽이고 나머지들은 살려내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정리되어 있는 건 이건데 첫 번째 레이어는 당연히 다양한 엣지 감지 집치하는 걸로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점점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갈수록 활성화는 점점 추상화되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결과물을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는 도움은 안 돼요. 시각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계층의 깊이를 증가하면 스파르시티가 증가합니다. 즉 점점점 그 말하자면 값이 없는 그러한 그 채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판단하는 곳 쪽에 가면은 특정한 그 판단하는 데만 쓰이는 채널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갈 때 점점 디테일하게 그려나가는 과정과 그 우리가 많이 판단하는 그것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컨볼루션 결과물을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안 거죠. 생각보다 간단했죠. 이번에는 컨볼루션 필터를 보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필터는 백날 봐봤지 의미를 몰라요. 필터는요. 여러분들 그 필터링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그 뭐죠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 어떤 특정한 그 필터의 모양을 봤을 때는 그게 왜 그런 건지 수학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모양 봐가지고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필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필터가 말하자면은 가장 그 필터의 결과물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입력을 찾아내는 방법이 훨씬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제공해 주는데 생각보다 말하자면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압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그 소위 그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 어센트라는 그 디센트의 반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점점 그 가장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그레디언트 어센트 과정으로 이거를 찾아내는 입력 이미지의 모양이 어때야지 필터 결과물이 가장 좋아질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보면 이래요. 그 각 필터가 응답해야만 되는 어떤 시각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빈 입력 이미지에서 시작할 거예요. 입력 이미지는 정크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건데 그것을 조금씩 바꿔나갈 건데 특정한 필터 응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최대화되도록 입력 이미지를 바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파라미터 바꾸는 것처럼 똑같은데 대상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겟에 대한 필터에 말하자면은 그 코에피션트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필터의 출력물에 대한 입력의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지만 그 출력물이 맥시마이즈 되는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 보고 아 이걸 이런 식으로 코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됩니다. 입력은 그냥 전체 회색으로 시작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특정 필터의 출력이 최대화되도록 기울기 상승, 그라디언트 어센트 알고리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물도 또 약간 좀 해석하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그 경계선에 있는 거 좀 잘라버리고요. 가운데 것만 그리고 그거를 0부터 255라는 숫자로 바꿔서 시각화를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요 그 컨셉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 코딩을 다시 바꿔서 자기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그 좀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이미 프리 그 트레인된 그 모델을 가져올 거예요. 익셉션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익셉션 모델 아마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네요. 세퍼러블 컨볼루션으로 가장 말하자면 바람직한 컨볼루션 모델 형태로 말하자면 만들어 놓은 그 알고리즘이고요. 일종의 컨볼루션 말하자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이에요. 다양한 그리고 대상은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시킨 거. 근데 그걸 가져올 때 include 탑을 false로 주면요. 이렇게 이게 가져오는 그 모델을 가져오는 그 알고리즘인데 여기 모델을 가져올 건데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그 1000개의 그 이미지넷은 클래스가 1000개잖아요. 그 1000개 클래스를 구분하는 그 댄스 그 출력층을 지우고 그건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건 안 가지고 올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여주고 있네요. 가져온 다음에 모델의 각 층들을 레이어로 하나씩 뽑아서 그 레이어 안에 말하자면 그게 이름이 컨브 2D인지 또는 세퍼러블 컨브 2D인지 그러니까 컨볼루션 관련된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려는 거는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그 필터가 말하자면 찾아졌다는 얘기고 특정 필터에 대한 말하자면 입력의 양상을 분석해 볼 거기 때문에 다 볼 게 아니라 컨볼루션과 관련된 그 레이어만 볼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많죠. 원래 그 소위 익셉션넷은 몇 개를 쓰나요? 지금 보니까 13, 14개, 말이 14개지 말하자면 그룹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20 몇 개일 거예요. 전체 그 네트워크의 말하자면 레이어는 예를 들어서 컨브 1, 컨브 2 처음에는 그냥 컨볼루션 쓰고요. 그 다음에 블럭 2에서는 블럭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열 몇 개인가요? 14개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블럭마다 최소한도 2개의 컨볼루션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그냥 레귤러 컨볼루션을 한 번만 쓰고요. 나머지는 몽땅 다 이렇게 그 세퍼러블 컨볼루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어떤 특정한 말하자면은 그 레이어에 관해서 여기서는 지금 골라낸 게 있어요. 블럭 3, 세 번째 거 어딘가 볼까요? 블럭 1, 블럭 2, 블럭 3 여기에요. 블럭 3의 컨브 2D 요거 그러니까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의 컨볼루션이 이미 지나친 다음에 얻어지는 그 필터예요. 아, 첫 번째 거네.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컨보어니까 걔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걔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아낼 수 있고요. 레이어를 뽑아내는 거는 모델.get layer 그리고 해당 레이어 이름을 주면은 그걸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모델을 만들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 만드는 식으로 입력은 그대로 모델.input 원래 거 인풋 그대로 쓸 건데 아웃풋을 얘로 할 거예요. 얘의 출력물, 얘의 레이어의 아웃풋을 출력물을 그 모델로 할 거고요. 그거를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앞부분에 거기 한 6개 정도 레이어로만 구성된 걸 다시 그 이렇게 오려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학습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여기다가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피처 익스트랙터에 여기 어디 있죠? 입력을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 아까 그 고양이 그대로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미지 텐서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 텐서에 프리프로세스드 인풋 원래 모델 가져오면요. 그 모델에
그 이미지 사이즈에 맞추고 뭐 이게 정리된 게 있어요. 그걸 프리프로세스 유닛인데 그거를 인풋인데 그거를 적용해서 집어넣고 그 결과물을 말하자면 그 특정한 그 어떤 액티베이션이죠. 그 특정한 몇 번째 액티베이션 결과 값으로 우리가 얻어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만든 모델로 그 여섯 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결과물을 이렇게 결과물로 뽑아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로스 함수를 또 정의합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단순한 작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일단은 로스 함수는 어떻게 정의했는지 봅시다. 로스 함수는 두 개를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평가하는 함수가 로스 함수인데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필터 인덱스라는 게 들어오고요. 그 두 개 사이에 어떠한 값을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미지가 들어오면 거기 그 피처 익스트랙터 얘한테 집어넣고요. 그 결과를 액티베이션으로 뽑고요. 그 액티베이션 결과 값이 여기 요거는 그 바운더리 잘라내는 거예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러니까 양 뭐죠? 양쪽에 위아래 좌우 말하자면 두 층 정도 잘라버리네요. 그 다음에 필터 인덱스. 아, 이거는 그거네요. 특정한 필터 그만 채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특정한 필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특정한 필터 결과. 특정한 필터 결과. 그쵸? 왜냐하면은 액티베이션 결과가 이 배치, 그 다음에 width, height, 그리고 그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번째의 채널의 이미지를 말하자면은 결과물을 얻고 그 결과물을 여기 reduce mean 그러니까 그 2차원 어레이를 평균 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특정 채널에 관한 얘를 로스로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말하자면은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지 봅시다. 여기 보면 그라디언트 어센트 스텝이라는 거 새로 만들어요. 이거는 아마 앞에서 했던 다른 그라디언트 디센트 우리가 굳이 그 모델 핏할 때 이런 안 하지만 요렇게 커스터마이즈 된 걸 할 때는 요 방법을 쓰는데 앞에서 사실은 다뤘던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놓으면 좋거든요. 볼게요. 이미지 넣고요. 필터 인덱스 몇 번째 필터를 그 채널 번호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이거는 우리가 학습시킬 거기 때문에 학습률 넣고요. 우리가 그라디언트 테이블 써가지고서 하는 건 알죠. 그래야지만 그 오토 그 소위 그라디언트 컴퓨테이션이 자동되는 거죠. 자, 그래서 with tf gradient tape 테이프라고 테이프 워치 누굴 보느냐면 얘는 누굴 볼 거냐면 요 이미지 입력으로 쓰는 이미지를 잘 워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할 거기 때문에 요 take.watch 이미지 하면은 얘를 중점으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로스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정의한 함수로 하고요. 주어진 이미지가 로스는 잠깐만요. 컴퓨터 이거는 원래 함수가 그거죠. 이미지하고 거기 필터 인덱스의 채널 뽑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걔를 계산하는 게 로스고 그 로스 그 D 로스 나누기 D 이미지 요게 그라디언트의 그 모양이거든요. 테이프점 그라디언트 첫 번째 게 분자고 두 번째 게 분모로 들어가서 요 그라디언트 값을 구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특정한 채널의 결과물의 평균 값에 대한 그 입력된 이미지의 말하자면 변화율을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학습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계속 얘는 그 그라디언트 그 디센트가 아니라 그라디언트 억센트예요. 그러니까 경사 하강이 아니라 경사를 쫓아서 올라가는 최대화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이퀄가 됩니다.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렇게 아래로 경사 하강할 때 쓰는 거고 경사 상승 쪽은 플러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 채널의 결과물이 아주 맥시마이즈 되도록.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한 채널에서 찾아지는 성분들로 극대화된 이미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definition generate filter 패턴을 한번 볼까요? 이거 입력은 필터 인덱스를 주고요. 반복 30번 하고요. 러닝 레이트 여기서는 그렇게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10으로 줬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그 이미지를 그 랜덤한 값으로 넣을 겁니다.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 값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최대화시키는 걸 찾을 거기 때문에 랜덤 넘버를 넣어요. 유니폼하게 0.4부터 0.6 사이에 모양은 우리가 아까 썼던 그 모양 그대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채널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죠? width, height 맞춰주고 요거는 그 배치 크기니까 그 첫 번째 1번 하나로 맞춰줬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복하네요. 여기 그라디언트, 에센트, 스텝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짠 거. 이미지가 들어가서 랜덤 이미지가 들어가서 특정 필터에 대한 그 값이 최대화되도록 이미지를 바꿔주는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학습률에 따라서 몇 번, 30번 여기서 돌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돌려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한번 그 디스플레이 할 겁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할 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무슨 값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노멀라이즈 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평균과 그 표준 편차로 나눠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그 64를 곱한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0과 255 사이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시각화 시켜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 값은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모양이 시각화되기 좋은 그리고 그 바운더리에서 별로 안 좋은 아티팩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좌우를 좀 잘라줘요. 그죠? 25 픽셀 정도.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 IM show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건 뭐냐면 그 익셉션 넷에서 말하자면은 그 소위 여섯 번째였나요? 다섯 번째였나요? 거기 컨볼루션 결과에 특정한 채널 여기서는 필터 인덱스 두 개를 썼죠. 그러니까 0번, 1번, 2번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필터를 본 거예요. 세 번째 필터가 바라보는 걔가 찾는 성분이 이런 성분인 거예요. 이런 성분.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렇게 물결 무늬로 나와. 이런 것만 찾아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준 거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를 또 이제 여러 채널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그림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거니까 요거는 그 생략을 좀 할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0번 채널, 필터의 개수가 여러 개잖아요. 필터 몇 개를 찾나 볼게요. 굉장히 많이, 63개. 그죠? 필터 63개.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썼던 모델 그대로 쓰는 거니까요. 그 뭐죠? 그 64 채널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를 다 한번 들여다보네요. 한번 봅시다. 그 해당하는 층에서의 각 채널마다 뭘 바라보는지 한번 본 거예요. 여기 블럭별로 나눠져 있네요. 이거 다행히 봅시다. 블럭 2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아마 이게 스킵을 한 것 같아요. 몇 개. 요런 성분들을 골라내고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여기서는 10개만 디스플레이 했네요. 블럭 4에서 나오는 성분들은, 근데 보세요. 점점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잡한 성분을 골라내고 있다는 게 보이죠. 단순한 지오메트리에서 심지어 나중에는 어떠한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얘가 그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필터 분석 또는 필터 결과 분석을 하려면 이와 같은 거를 조금 수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리서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그 두 개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걸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히트맵이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보통 그 뭐 XAI라 그래서 Explainable AI라 그래가지고 설명 가능한 AI에서 뭐 방법이 뭐 많지도 않아요. 아직은 알려지기에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그 대상을 찾았을 때 그 대상의 이미지상에서 어디를 보고 도대체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위치를 한번 말하자면 시각화시키는 걸 히트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사실은 이름이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고쳤는데, 이때는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 그래서 CAM이라고 불러요, 그걸요. 어떤 특정 클래스를 활성화시킨 맵을 그리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설명한 거는 CAM이 아니라
요거에 발전된 그 버전인 그레디언트 캠을 그려요. 사실은 설명해줘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요 알고리즘은 그레드 캠이라는 걸 좀 아시면 되고요. 요거보다 더 단순한 거는 그냥 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면 그건 더 쉬워요. 자, 볼게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cat하고 dog 이런 거를 그 찾을 때 도대체 뭘 보고 cat이라고 했고 뭘 보고 dog라고 했는지 이미지상에 표시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만드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작동 방식은 이겁니다. 그 입력 이미지에 대한 이게 컴블레이 여기서는 그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컴블레이어 앞에서는 중간 과정을 관심을 가졌잖아요. 여기서는 마지막 것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 거기에서 출력되는 그 피처 맵이 있잖아요. 특징 맵 그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각 채널별로 말하자면은 그 도대체 얼마만큼의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각각의 채널들이 어느 정도 말하자면 활용됐는지를 그거를 가중해서 그거를 그 시각화시켜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코드를 한번 따라가 보면 알 건데 코드를 따라가기 전에 그림부터 보고서 코드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코끼리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익셉션 넷에다가. 그 다음에 판단하게 하면은 얘가 코끼리라고 판단해요. 아프리칸 엘리펀치가 첫 번째 87% 확률로 찾아져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갖고 한 건데 하고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얘가 코끼리인 걸 알았다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 위에다가 어느 부분을 말하자면 중점적으로 얘가 코끼리라고 판단하는데 사용했는지를 시각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미지 그 오버래핑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 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과정을 한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라디언트 계산이 조금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을 조금 여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익셉션 넷 그대로 씁니다. 우리가 아까 가져온 것처럼 또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익셉션 넷을 가져온 거고요. 대상은 이미지 넷을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1000개의 그런 그 클래스인데 그중에 코끼리도 있어요. 거의 1000개 중에 하나에.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름이 나오겠지만 그 엘레펀트 무슨 엘레펀트였죠? 이름이 아프리칸 엘레펀트라는 이름의 요건데요. 자, 일단은 가져온 거 한번 볼게요. 그 이미지를 하나 또 가져오면 추가적으로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여기서 엘리펀트 JPG 하나 가져올 거고요. 가져오는 방법 아까랑 똑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근데 여기서 가져올 때 그 프리프로세싱을 좀 해서 가져옵니다. 여기 이미지네 그러니까 엑셉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직접 한번 또 돌리죠. 프리프로세스 유닛에서 가져온 어레이를 이 익셉션 넷에다가 집어넣을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가져온 거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좀 그 루틴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 이미지 어레이에 넣어서 그림을 그러니까 IMCO로 보면 요거예요. 요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요 사진을요. 자, 그리고 얘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예측이 되겠죠. 그 소위 훈련 다 된 거니까 얘를 훈련된 다음에 디코드 프레딕션이라 그래가지고 예측된 거니까 이게 1000개의 값이 나오잖아요. 1000개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중에 3개만 골라내서 그것에 말하자면은 그 소위 어트리뷰트 값을 달라는 함수가 있어요. 디코드 프레딕션이에요. 그럼 보면은 앞에 제일 처음에 탑 1은 아프리칸 엘레펀트가 찾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86%로 두 번째 찾은 터스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 0.07%, 7%네요. 그 다음에 인디안 엘레펀트로 뭐 인디안 엘레펀트는 아마 이게 뭐라 그러죠? 뭐가 다를 거예요 아마 모양이 약간 같은 그 엘레펀트라도 상하가 없고 있는 차이인가? 뭐 그런 게 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찾아졌는데 1000개 중에 알고 보니까 아그맥스로 보니까
386번째가 엘레펀트네요. 엘레펀트가 찾았다는 게 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000개 찾을 때 소프트맥스로 돌리잖아요. 그 소프트맥스 값 중에 가장 높은 값이 386번째 나타났고 걔의 퍼센트는 확률은 0.86으로 나타났네요. 이렇게 70%로 거의 아니 87%로. 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 그 어느 부분을 볼 거냐면은 블럭 그 14번째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블랙 14번째 컴브 2의 액티베이션을 보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exception에서 그 블럭 14이 뭐냐면요. 여기 있네요. 블럭 14이 요거 제일 마지막 거예요. 그죠? 제일 마지막 거에 제일 마지막 컨버루션 결과 그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자, 그걸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블럭 14의 컴브 2D의 그 액티베이션 값이 있는데 그거를 골라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get layer라 그래가지고 모델에서 요거를 가져와요. 그 14번째 블럭의 두 번째 컨볼루션이죠. 그 다음에 그걸 라스트 컨블레이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라스트 컨블레이어의 결과물이 있잖아요. 걔를 또 말하자면 출력으로 하는 모델을 따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었죠. 모델이 입력은 원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고 결과가 그 1000개짜리 그게 아니라 요거 여기 블럭 14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맵 얘를 말하자면 최종으로 그 출력하는 그러니까 라스트 컨블레이어 모델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 클래시파이어를 그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 이 테라스 잠깐만요. reapplying the classifier on top of the last convolution output에다가 죄송합니다. 이 그 last convolution output을 말하자면은 입력으로 해서 그것의 결과를 내는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2층짜리 그 레이어를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얘를 입력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클래스를 뽑아내는 결과물을 다시 한번 만들어요.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 클래시파이어 인풋에는 케라스 인풋인데 모양이 얘예요. 라스트 컴블레이어의 아웃풋의 모양. 우리가 출력하는 요거 있잖아요. 라스트 컴블레이어 얘의 결과물 모양으로 말하는 입력을 만들고요. 그리고 걔를 X라고 부를 거고 그 X가 들어가서 모델의 get layer 요거는 제가 설명 하나 빼놓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요.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 안 썼기 때문에 에버리지 풀링하고 프레딕션 요 두 가지의 말하자면은 그 레이어를 말하자면은 그 모델에서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에버리지 풀링하고 프레딕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하자면은 거기다 골라낼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델에 지금 그 펑셔널 API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새롭게 모델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인풋이 입력이고 결과가 자 조금 복잡해져서 조금 말하자면은 그 제가 설명을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그 여기에 코드 설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는데 조금 요약을 하면 요겁니다. 앞에 우리가 익셉션 네트워크를 가져온 다음에 요만큼을 오려내는 거예요. 여기 다음부터 끝까지 다시 그거를 새로운 네트워크로 만드는 거예요. 얘가 입력이고 여기서는 표시 안 됐지만 거기 에버리지 풀링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프레딕션 하는 그 뭐죠? 그 1000개짜리 출력물. 그러니까 3층 구조로 하나 만들어요. 3층 구조로.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자,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또 그 그라디언트 그 요번에는 그 디센트인지 어센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라디언트를 요 네트워크에서 다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retrieving the gradient of the top predicted class. 특정한 클래스가 얻어지면 그 클래스를 찾는데 말하자면은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그러한 그 소위 그라디언트 값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또 모델을 만들죠.
요거는 나중에 아마 지금은 그 제가 설명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딱딱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나중에 이거를 활용하고 싶을 때는 요걸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다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새롭게 그라디언트 타입 하나 하는 거는 그 그라디언트의 타겟이 이제 또 목적이 또 바뀌었죠.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라스트 컴블레이어 모델에다가 이미지 어레이를 집어넣고 그러면 그게 아웃풋으로 나오고 그 아웃풋을 워치할 거예요. 걔가 말하자면은 그 그라디언트를 구할 파라메타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출력층 결과물이 말하자면은 그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말하자면은 클래시파이어 모델에 우리가 새로 만든 모델 있죠. 집어넣으면 프레딕션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것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나타내는 파라메터 하나를 찾는 거죠. 그 1000개 중에 한 개죠. 그거를 찾아내면 그 인덱스를 찾아내고 그 인덱스 값을 골라낸 거예요. 프레딕츠에서. 그리고 그거를 그 탑 클래스 채널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모예요. 탑 클래스 채널의 값이 분자가 말하자면 라스트 컴블레이의 아웃풋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파샬 dj 오버 파샬 d w 해가지고 그 로스 결과값에 대한 그 파라메타의 그 그라디언트를 찾는 것처럼 가장 말하자면은 그 최고 값을 갖는 채널 걔에 대한 말하자면은 그 출력단이 여기서는 그거죠. 그 말하자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 최종 액티베이션 값 그것에 말하자면은 그 그라디언트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를 찾는 게 파라메터가 아닌 거죠. 그 결과물이 최대화되도록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아마 여기서 아마 해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풀링, 리듀스, 이거는 잠깐만요. 아니에요. 그라디언트 값을 찾은 다음에 걔를 풀링을 하고 채널 임포턴스 웨이팅을 하기 위해서 평균으로, 여기에 지금 제가 그래서 요거 하나 써놨는데, 자, 보세요. 우리 그라디언트 값을 찾게 되면 그라디언트 값은 모든 그 채널에 관해서 그 모든 스페이셜 로케이션 근데 그 마지막에 스페이셜 로케이션이 10 by 10 by 1024에 2048이에요. 사실은 1000 by 1000 by 2048개가 나와요. 마지막 그 말하자면 액티베이션 맵이 그거를 다 그러니까 평균 내줍니다. 평균. 그래서 평균 내주면 2048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각 채널별로 평균을 내준 거고요. 그 평균된 값을 거기다가 말하자면 곱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 10 by 10 어리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라스트 컴블레이 아웃풋이 몰라 i인데 i 번째가 여기에 채널이거든요. 채널 번째에다가 그 말하자면 여기 평균 낸 거 풀드 그라디언트 값 평균 그라디언트 값을 말하자면 곱해주는 거예요. 거기 그 채널에다가 그래서 그라디언트 값으로 평균 내주면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그 10 by 10짜리 결과값이 얻어지는데 얘는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평균 냈기 때문에 2048개에 대해서 그거는 그 소위 이거죠. 원래의 얻어지는 그 액티베이션 맵이 그러니까 10 by 10 by 2048인데 2048개의 말하자면은 그 소위 뭐죠? 그거를 평균을 낸 그라디언트 값을 평균 낸 거예요.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영향력이 제일 크다는 뜻이에요. 영향력이. 얘가 변하면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라는 거죠. 그것의 액티베이션 맵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액티베이션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이 갑니까? 출력에.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10 by 10 이미지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얘의 영향이 제일 크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히트맵이 말하자면은 나타내는 게 결과값이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제일 많이 줬느냐 그라디언트 값이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라디 캠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그라디언트로 안 하고 그냥 말하자면 평균 내서도 해요. 그게 캠이고요. 요거는 그라디 캠이라 그래서 그거의 영향력으로 바꿔 얘가 더 정확하다는 게 알려져서 얘가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 by 10은 근데 여기서
사실은 원래 입력이 아마 아까 299인가요? 원래 이미지가 200 얼마였죠? 그래서 그 사이즈가 되도록 그냥 리샘플링 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리샘플링에서 좀 파인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오버래핑해서 컨트라스트 좀 맞춰줘야지 같이 디스플레이 해야 되겠죠. 절대 크기가 0부터 255로 그런 이미지 말하자면은 여기 조정하는 거, 그 과정은 그럼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끼리라는 거를 판단한 거를 가지고서 그래드 캠을 그린 겁니다. 히트맵을.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얘를 여기를 봤더니 코끼리인 줄 알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평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다른 것들하고 좀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이 그래드캠을 모든 그 AI에서 쓸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특히 컨볼루션 결과로 얻었을 때 어느 부분에서의 말하자면은 그 결과를 그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지를 이렇게 그 보기 위해서 쓰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에 맞게 응용해서 쓸 때는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약하면 그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터 결과 또는 필터에 영향을 준 필터가 찾는 모양, 그 다음에 말하자면 판단하는데 말하자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말하자면은 그 위치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시각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당하는 응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 만약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면 좀 말씀하셔도 되고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네, 하세요. 그 필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실 때 네, 이제 피처 맵이 아니라 필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때 네. 이제 제가 처음에 CNN 이론을 공부할 때 그 필터의 모양에 따른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예제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그 필터를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건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봐봤자 아무 의미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 아마 음, 그 여기 컨볼루션 그 뉴럴 네트워크 돌린 다음에 필터를 보면요. 거의 네. 랜덤하게 보여요. 랜덤하게.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분석하려면은 그 필터를 말하자면은 그 우리가 후리에 도메인으로 가가지고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보일 거예요. 어떤 특정한 성분을 음, 말하자면 죽이거나 살리는 게 만약 필터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필터의 개수만 보면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특히 필터의 개수가 여기 사용되는 필터들이요. 작아요, 보통. 3x3 보통. 예. 여기서 설명은 안 돼 있겠지만 아마 3x3짜리 두 번씩 이렇게 막 묶어서 쓰는데요. 그러면은 그 숫자 9개거든요. 그건 백날 봐봤자 우리가 거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9개의 코에피션트가 어느 성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필터인지를 만들어 본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정말 사실 이렇게도 잘 되나 할 정도로 정말 그 복잡도가 올라가는 게 탁탁 보여요. 정말. 그죠? 찾고 있는 대상이. 네.